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정도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한국에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제가 그 여름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났더니 지금은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다행히 직장에서도 큰일 없이 마무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한국에 여행을 왔을 때 혹은 한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생활을 하게 된다면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한국의 택시 문화와 택시를 잡는 방법, 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택시가 많아서 많이 힘들어 한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저 또한 외국에서 택시를 탈 때 사기를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요금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요금을 훨씬 더 부풀리거나 멀리 돌아가거나 아예 승차를 받아주지도 않는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택시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택시를 탈 때 지킬 수 있는 예절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택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한국 택시의 종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택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택시입니다. 일반 택시의 색깔은 보통 주황색이거나 회색이거나 하얀색이에요. 두 번째는 모범 택시인데요. 이 모범 택시는 조금 더 금액대가 있는 택시입니다. 보통 검은색의 고급 차량이 모범 택시에 속합니다. 이런 모범 택시를 샀을 때에는 차량 내부도 조금 다른데요. 일반 차량들에 비해서 뭔가 쿠션감이 있다거나 내부가 아늑하고 편안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 모범 택시는 타본 적은 없어요. 세 번째는 개인 택시입니다. 보통 경력이 많으신 기사님들이 운영하는 택시를 개인 택시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요즘에는 전기 차량을 사용한 전기 택시도 있고 카니발과 같은 대형 차량을 사용한 대형 택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와보면 더욱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 한국의 택시는 이 브랜드의 차들이 많습니다. 혹시 현대, 기아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을까요? 한국의 대다수의 택시가 이 현대차와 기아차라고 해요. 저는 다른 나라에 놀러 갔을 때도 다른 나라의 차량 브랜드를 살펴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택시들은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직접 오셔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택시의 종류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으니 택시를 잡는 방법도 알아보아야겠죠.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택시를 많이 잡았어요. 바로 길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부르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늦은 밤이나 술집이 많은 길거리에는 손을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택시가 멀리서부터 와서 앞에 멈춰 섭니다. 한국 택시를 탈 때에는 차량의 앞유리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손님이 없는 차인 경우에는 아주 큰 글씨로 밑부분에 빈 차라고 써 있습니다.
빈 차라는 말은 손님이 없으니까 탑승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표시가 켜져 있다면 손님이 탑승해도 되는 거고, 이 표시가 꺼져 있다면 이미 손님이 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손을 흔들기보다는 택시 어플을 이용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택시 어플은 카카오 택시입니다. 이 카카오라는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서로 연락할 때 사용하는 어플도 카카오톡이에요. 이 카카오 브랜드에서 나온 택시인데 카카오 택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버를 사용하기도 해요. 저도 옛날에 공항에 갈 때 우버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우버에서 엄청난 할인 쿠폰을 제공해 주어서 친구와 함께 우버 택시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처음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이용료가 무조건 1,000원이었나? 2,000원이었나? 아무튼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때 제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 했는데 부산역에 내려서 김포공항까지 꽤 긴 거리였지만 할인을 받아서 이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우버보다 카카오 택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어플을 이용할 때에는 어플에 들어가서 출발하는 장소, 출발지와 도착하는 장소, 즉 목적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택시의 종류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이 택시 종류에 따라서 택시 요금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출발지와 목적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차량 종류를 선택하고 호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기사님과 배정이 됩니다. 기사님이 배정되고 난 후에는 어플을 통해서 가격은 얼마인지, 내가 타야 할 차량의 번호는 무엇인지, 기사님과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 택시 번호판은 숫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어플과 차를 직접 확인해서 숫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집트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이집트는 아라빅 숫자가 아니라 고유의 숫자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어로 숫자 0부터 9까지 어떻게 쓰는지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아무튼 잠깐 이야기가 딴 길로 샜는데 택시를 탑승하기 전에는 꼭 내가 타야 하는 번호,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실수로 다른 차량을 탑승하게 되면 다른 목적지로 데려다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탑승하기 전에 꼭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택시를 타는 이유는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목적지를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늦은 밤에 택시를 손을 흔들어서 잡았다거나 아직 한국 택시 어플이 없어서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은 경우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장소 뒤에 가주세요 라는 표현을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홍대 입구역으로 가주세요. 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지를 말할 때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목적지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은 가게의 이름을 말하는 것보다는 서울역, 홍대 입구역처럼 지하철역이 있다거나 기차역이 있는 곳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정확한 위치를 말하고 싶을 때는 주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곳으로 가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이제 막 처음 놀러 온 사람은 서울역이나 홍대 입구역 같은 건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적혀 있는 주소를 보여드리고 이곳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타기 전에 나의 목적지를 지도상에서 캡처를 해두거나 영어 주소라면 한글 주소로 번역을 해서 미리 휴대폰에 저장해 놓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앱을 통해서 택시를 예약하게 된다면 처음에 목적지를 설정해 두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적지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택시 요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의 택시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우선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택시의 기본 요금, 탑승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요금은 바로 4,800원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최저시급이 1시간당 103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택시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던 시절에는 택시비가 3,000원대였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은 더 되었으니까 그 사이에 택시 요금도 1,000원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본 요금이 4,800원인 곳도 있지만 택시 요금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 택시의 기본 요금도 다르고 강원도나 부산처럼 다른 지역의 택시 요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택시를 탑승한 시간과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택시를 탑승하는 시간대에 따라서도 금액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택시를 밤에 타게 되면 택시 요금이 조금 더 비싸집니다.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추가 요금이 붙어요. 이걸 우리가 택시 할증이 붙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가 택시를 타면 상당히 비싼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한 후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한국의 택시 요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가서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그때에도 일본의 택시비가 엄청 비싸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일본 택시에 탑승을 하자마자 요금이 정말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탄 지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2만 원이 넘는 요금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택시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한국 택시는 직접 문을 열고 타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물론 택시비는 굉장히 비쌌지만 그 정장 같은 걸 입고 일하시는 기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신기하기도 했고 워낙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셔서 저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일본 커피 사탕 같은 것도 주셨었는데 너무 친절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택시를 탈 때에도 좋은 경험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택시 모습이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한국의 택시 요금은 기본 4,8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택시 요금을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당연히 현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은 동전도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만약에 택시 요금이 6,800원인데 지폐를 10,000원짜리를 냈다면 3,200원, 1,000원짜리 3장에 100원짜리 동전 2개까지 잘 거슬러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서도 간편 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페이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플로 택시를 잡았다면 요즘에는 은행 계좌랑도 연결을 해서 알아서 결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결제를 할 때에는 기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현금으로 결제할게요. 카드 결제해도 될까요? 카카오페이로 결제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택시를 탈 때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도 현금 결제로 5만 원을 내라고 한다거나 혹은 너무 짧은 길일 때 일부러 멀리 돌아가면서 요금을 바가지 씌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현금 결제만 된다고 하면서 영수증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보았던 몇몇 유튜버들 중에서는 일부러 외국인인 척 하면서 택시를 인천공항 앞에서 타보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외모가 너무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그분에게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행을 기분 좋게 와서 처음부터 이런 응대를 받게 된다면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당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추천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플을 이용해서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어플을 사용하게 된다면 목적지와 출발지를 입력하는 것도 간단하고 요금도 예상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플을 사용해서 택시를 호출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일이 생긴다면 택시기사의 이름과 번호판을 확인해 두는 거예요. 택시를 탑승하게 되면 주변에 택시기사의 사진과 이름, 정보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것도 미리 사진으로 찍어두고 내가 탑승했던 차량의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조건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한국 택시는 모두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꼭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액이 너무 터무니가 없다면 이 가격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번째 방법은 만약에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았다면 사전에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보았던 뉴스에서는 기사님이 처음에 금액을 10,000원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 2배인 20,000원, 30,000원 이렇게 금액을 갑자기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수법을 외국에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많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사전에 금액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준 뒤에 탑승하면 이런 사기당하는 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 기사가 요금을 너무 비싸게 부른다,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응한다 라고 한다면 택시에서 바로 내리세요. 탑승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특히 서울시에서는 이 택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당한 일이 생겨서 외국인이 택시를 탑승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일반인처럼 보이는 그 담당자분께서 그 택시에 찾아가서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과태료 같은 것도 매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 택시에는 탑승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당한 사례들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니 이런 점은 저도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택시를 타는 와중에도 기사님이 말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저 지금 여기서 내릴게요. 이 앞에서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1330을 입력해서 전화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 1330이라는 곳이 관광통역 콜센터인데요. 다국어로도 직접 전화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한국에서 택시 사기를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기가 워낙 많아지고 있다 보니 한국에서도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사기 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공항이나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기도 하고 적발 시 벌금을 준다거나 심한 경우 운전 면허 취소까지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 택시 안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부당한 택시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택시를 탔던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택시를 자주 타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택시보다는 오히려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일이 훨씬 많아요. 평소에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혼자서 택시를 타는 일은 더욱더 드물어요. 드물다는 말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의 졸업식을 가기 위해서 혼자 택시를 탔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겨울쯤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도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막상 택시를 혼자 타려고 하다 보니까 앞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뒷자리에 앉아야 하는지가 고민인 거예요. 한국은 운전석이 왼쪽에 있습니다. 뭐랄까 혼자 뒤에 앉으면 약간 예의가 없어 보일까봐 제가 그때 옆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에 앉아서 택시를 타고 이제 친구네 학교로 가는 중인데 기사님과 저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 약봉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정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봉투들이 막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정말 많았고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님도 저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어야 하니까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틀어 놓으셨는데 거기서 계속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카카오 택시 어플을 이용해서 목적지를 설정해 둔 상태였는데 그러면 기사님도 최적의 루트가 내비게이션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꾸만 경로를 이탈했다고 빨간 색깔 글자가 나오면서 소리가 막 나기도 하고 저와 기사님 사이에는 수많은 약봉투가 있으니까 문득 제가 내가 택시를 잘못 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혼자 괜히 겁을 먹었어요. 기사님이 나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서 나를 해코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급하게 혹시 내가 연락이 안 되면 경찰서에 신고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핸드폰에는 112까지 찍어 놓았어요. 아무튼 저 혼자 이렇게 잔뜩 겁을 먹은 상태로 계속 경로를 이탈하던 와중에 결국 목적지에 저를 잘 내려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혼자 오해를 하고 겁을 먹었던 것이었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겁이 워낙 많기도 하고 택시를 혼자 타는 일은 처음이었는데 이런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제가 기사님을 크게 오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택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혼자 겁먹었던 이런 썰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사실 이번 팟캐스트 주제를 한국의 택시로 설정한 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즐겁고 마음 편하게 여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여행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기 좋은 나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친절하신 기사님들을 만나면 여행도 즐겁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택시를 부를 때에는 어플로 부르기, 현금으로 결제할 때에도 영수증 요청하기, 번호판 미리 확인하기, 부당한 일이 생긴다면 절대 탑승하지 않고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이런 작은 준비를 해둔다면 더 안전하고 기분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들도 오늘 팟캐스트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한국에는 다양한 택시 종류가 있다. 일반 택시, 모범 택시, 개인 택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즘에는 직접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는 것보다 어플을 통해서 택시를 잡는 경우가 많아졌다. 셋째, 택시를 잡을 때에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어려운 경우라면 번역된 한글 주소를 보여주자. 넷째, 택시 요금은 기본 요금인 4,800원에 거리와 주행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할증 요금이 추가로 붙어서 비싸질 수 있다. 다섯 번째, 부당한 상황이 생기면 영수증을 요청하고 택시 번호를, 차량 번호를 찍어 놓는다. 그리고 신고까지 하자. 여섯 번째, 불안한 일이 생기면 1330 번호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안전하게 이용한다면 택시는 정말 편리하고 좋은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택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국의 택시 종류부터 택시를 타는 방법, 그리고 제가 겪었던 택시 썰까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라의 택시 문화는 어떤지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가 여러분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택시 기사님들께 사기당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